대한민국 최고의 실력과 열정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YBM 대표 강사 배동희입니다. 오늘 너무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죠? 오늘 이제 뉴토익이 5번째 접어들면서 난이도에 대한 추이를 우리 카페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파트 1은 좀 쉬운 편이었고 나머지 파트는 중간 이상의 난이도를 가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체로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가 봤을 때 그런 거고, 여러분이 약한 부분에 따라서는 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카페 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온 것 중에서 일부 문제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alright, if you did not fill out the travel expense report, 출장 경비 보고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여기 부사 어휘를 넣는데 이때 답이 immediately, 즉시. 자, immediately는 제가 맨날 강의 드리지만 미디어가 가운데 오는 매체를 미디어라고 그래요. 근데 가운데 오는 게 없는 것을 immediately라고 해서 즉시라는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immediately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즉시라는 말도 되고요. 공간적으로 바로 옆에를 immediately next to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immediate cause라면 직접적인 원인, immediate supervisor 직속 상사 이런 말이 되는데, 요 immediate가 즉시 이런 말이고, quickly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런 말이니까 지금 요것도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quickly 빨리 해라. 자, 그리고 promptly 신속하게 해달라. 요까지 답이 될 수가 있겠어요. 신속하게, 즉시하고 신속하게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했는데 즉시 올 수는 없죠. 신속하게 오는데 한 30분 걸리면 신속하게 온 거고,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주문했는데 하루나 이틀 내로 오면은 빨리 온 건데, 이걸 신속하게 온 거지만 즉시 온 건 아닙니다. 즉시 오면은 1초 만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 여기서는 빨리 즉시 해달라 이런 말로 이쪽을 답을 쓸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 quickly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리지만 시점이 빠를 때도 쓸 수가 있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를 때, 제가 지금 말을 아웃사이드 같이 빨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rapidly 빠른 속도로 이렇게 되고, 조금 경쾌한 속도라는 건 briskly. 자, 그 다음에 꾸준한 속도로 할 때 steady인데, steady가 딱 중간에 나뉘어지면서 steady는 꾸준하게 되니까 잘 되는 거라서 꾸준하게 판매된다는 steadyseller라고 그러잖아요. 꾸준하게 판매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팔리는 것도 되고 천천히 하는 것도 돼요. steady하게 페이스를 맞춰서 주기적으로. 그래서 gradually 점층적으로 한 겹치면서 이게 더 느려지면서 slowly가 되니까, 빠른 거에 반대말 slowly까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른 그런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제가 어휘를 여러분 공부할 때 이제 8월 강의에서 이제 후반에 자세히 배우실 건데, 부사 어휘들에서 배우시게 되는데, 이런 어휘들이 계속해서 출제한다. 그래서 어떤 날은 steadily 나왔다가, 어떤 날은 gradually 나왔다가, 어떤 날은 immediately 나왔다가, 그러니까 꼭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보면서 파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attendance at the initial. 자, 처음에 하는 안전교육의 참석은 모든 신규 직원들에게는, 신입사원들에게는 의무사항이다. state requirement. 이렇게 해서 A를 쓸 수가 있는데, 자, specification은 세부사항, quality는 이번에 6에서 나왔지만 이게 사람의 수준이나 특성, 질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의 품질을 product quality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한테 쓸 수가 있어서 너가 많은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다를 quality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되었었죠. 제가 대학교 때 미국에서 제가 에머스라는 대학을 다녔는데, 그 옆에 이제 다른 대학들도 있어 같이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 교포 아이들이 요즘은 man of quality를 찾기가 힘들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수준 있는 남자가 주변에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다른 남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생각했어요. 옛날 몇십 년 전부터 여자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한다. 자기가 원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퀄리티 쓰는 걸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생각에 퀄리티는 사람하고도 쓸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죠. 자, 이번에 시험에서 우리가 했던 거 다 많이 나와서 여러분, 제가 뭐 작두 탔냐 뭐 이런 말씀하시고 소름 돋는다, 뭐 시험 보다가 무릎을 탁 칠 뻔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돼서 매우 기쁜데요. 자, 지금 배우는 어휘들, 또 앞으로 배울 어휘들이 시험에 앞으로 계속해서 쫙 깔릴 겁니다. 그건 제가 아주 확실하게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 7의 속도가 느리면은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읽는 걸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저랑 같이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앞으로 2주 동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requirement가 이번에 나와서 말씀드린데 우리나라 말로 자격 조건에 qualification과 requirement가 있어요. requirement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걸 requirement라고 그러고요. criteria가 기준이야. 사람 뽑을 때 기준. 그래서 토익 점수를 치면 750점 졸업할 때 requirement 또는 850점 무역회사에서 요구하는 점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qualification 그 사람이 갖춘 조건입니다. 그 사람이 갖춘 거. 그래서 지금 qualification하고 requirement 중에서 고르는 것도 6에서 과거에 나온 적이 있고요. 아직 안 나왔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credential. 생긴 게 형용사 같은 게지만 명사로도 그 사람이 갖춘 자격 조건을 credentials라고 말을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갖춘 점수.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익 점수가 950이면 이게 여러분의 qualification이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750이면 이거는 requirement고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어떤 사람이 스펙을 사람한테 쓰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근데 스펙은 사람한테 쓰면 안 되고요. 세부사항이란 말로 제품 세부사항,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 설계할 때 지켜야 되는 세부사항들. 자, 제품의 세부사항을 또 다른 말로 product feature, 제품의 특징, 사항들. 거기에 포함되는 게 product dimension이죠. 제품의 크기. 제가 가로 세로 높이 또는 사이즈나 메저먼트라고도 그런데 이런 게 크기라고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는 단어라서 이런 계열의 단어들로 계속해서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제가 담대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봤더니 퀄리티 있죠, requirement 있죠. 이건 앞으로 계속될 추세이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 7번 The Board of Trustees blank that additional work be hired. 자, 여기서 이 문제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 B가 원형인데 원형이 나오면 당위성 동사가 나와서 C, recommend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서 푸는 것보다 이거 보고 추가적인 직원들이 채용되는 것을 추천한다 해서 C를 쓰는 게 좋겠죠.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한 건지 저 이게 처음 동영상 봤는데 선생님 이거 뭐야? 그러면 자 recommend가 답인 이유를 자 영어의 기본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양 언어는 원래 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구분할 때 tense가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런 거, voice가 태, 수동태, 능동태 이런 거 들어봤죠? 근데 mood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우리나라 말로 없어서 mood? 나 mood 아는데 기분. 오늘 너무 더워서 mood가 안 좋아요. 이럴 때 쓰는 거. 이런 거 아니고 mood는 이게 평서문이냐 의문문이냐 명령문이냐 구분하는 걸 mood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사전에 봐도 없더라고. 자, 인디케이티브 무드가 평서문이야. 일반적인 문장.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 이런 거예요. 뭐뭐 합니다. 이렇게. 자, 서양 언어에서 고대 언어들 있죠. 제가 시리아 제국어랑 고대 이디오피아어 중에서 캅틱이라고 있는데 그거랑 히브리어랑 그리스어랑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게 제 전공이었어요. 학교 때, 대학교 때. 근데 이런 서양 언어들 옛날 말이죠. 영어 전에 있던 말들. 그런 말들은 이런 것들이 형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영어는 그게 이제 순화되면서 simplify, 간소화되는데 주어 동사를 쓰면 일반적인 문장이 되거든요. 순서를. 그리고 도치라는 걸 시켜 주어하고 비동사 순서를 바꾸는 거. 그런 걸 질문이 되게 만들 때 순서로 결정해요. interrogative mood가 의문문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붙이죠. 명령문 때 라라고 하죠. 떠나라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이게 imperative mood라고 하는데 명령문일 때 라 이랬는데 서양 언어에서 명령문에서 그냥 동사 원형 형태를 씁니다. 이렇게? 자, subjunctive mood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전 다 찾아봐도 한국말로 뭐 가정법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소원이나 바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우리가 소원이나 바람을 나타낼 때 가정법에서 소원을 나타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 소원을 바람을 나타낼 때 쓰는 형태가 동사가 또 따로 있어. 그런데 그런 거를 영어에서는 동사 원형을 써.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죠. 그럼 그가 요청했다. 남자가 요청했어요. 무엇을? 그녀가. 자, 이거 내일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미래 쓰면 안 되고요. 그녀가 파티에 같이 와줄 것을 요청했다. 그럼 이 남자의 소원이야. 같이 가자. 자기야 같이 가자. 뭐 이런 거죠. 그럼 원형이 들어가야 돼. 수일치시켜도 안 되고. 그래서 답이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뒤에 소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을 오케이? 당위적이다 해서 당위성 동사라고 불러요. 자, 당위성 동사에는 요청하다, 추천하다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나온 거죠. 오더 명령했다도 들었고요. demand 요구했다 이것도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당위성 동사 공부할 때 suggest, argue, insist, prefer 이런 것도 같이 당위성이다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suggest는 암시 내포하다, argue는 주장하다인데 과거에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미래에 할 거라고 미래 시제 쓰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꼭 소원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특별히 insist 얘가 소원을 나타낼 때 쓴 적이 있고 최근 2, 3년 전에는 prefer가 소원을 나타낼 때 쓴 적이 있어서 원형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당위성일 때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지만 주로 당위성일 때가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얘네들 당위성사.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알면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죠. 자, 여러분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 파트 5가 30문제가 있는데 그걸 한참 걸려서 푸는 사람이 있고 좀 빨리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합리적인 차원에서 좀 빨리 풀어줄 수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됩니다. 과거 토익 시험은 일반적으로 파트 5가 40문제고 파트 6도 5랑 별로 많이 안 달랐었던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그냥 빈칸에 넣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찍기 강사들이 많았는데 많이 활동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6, 7에서 읽는 속도하고 이해하는 속도가 훨씬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젠 찍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무조건 3초 만에 한 문제씩 푼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문제들을 지금 방금 봤던 건 지식으로 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는 해석도 같이 동반이 돼야지 이게 당위성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도 같이 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당위성 형용사 중요하다, 절대적이다, 필수적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뜻인데 얘도 나오면 얘가 꾸며주는 명사절에서는 원형이 나와야 돼요. 자, 당위성 명사도 있죠. It is my recommendation. 그러면 여기서 원형을 씁니다. 미스터 킴이 채용되는 것이 나의 추천사항이다. 오케이? 이런 것도 앞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111번 delivery van we have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배달 트럭들은 more than enough 현재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 그 이상이다 해서 B가 정답이 되는데 more than enough 사실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 이 more than이란 말이 어떻게 유래되는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초반에서. 지금 이게 저번 주 우리 강의실 사진 모습인데요. 370석인데요. 이렇게 쭉 앉아서 되게 더워 보이지만 시원하죠? 이렇게 에어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시원한데 거기서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지난주.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Many people came.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문장과 350 people came. 350명의 사람들이 왔다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 두 개를 비교할 때 many의 비교급이 more이고 그 다음에 than이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350명의 사람들이 온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비교급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 이런 거 본 적 없는데요. 그쵸? 왜? 똑같은 거 생략하기 때문에 여기서 앞뒤에서 똑같은 걸 한쪽에서 생략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거를 생각해도 되고요. 요 부분 이렇게. 그래서 more people came than 350 이래 되지만 주로 이럴 때는 요 앞부분을 생략해서 뭐라고 되는 붙여서 more than 350 people came 이렇게 말해요. 그럼 350명 이상이 왔다 이런 말이 되죠.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more than이 부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이렇게 more than은 접속사하고 비교급의 형용사인데 350명 이상이 왔다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때 than이 없이 more만 쓰면 절대 안 되죠. 왜? 그럼 구조가 성립이 안 돼. 350에다가 many를 앞에 또 쓰는 거랑 똑같은 게 돼요. many를 350이랑 같이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more하고 than이 쓰려면 같이 붙어서 이상이란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일반적인 형용사에도 적용이 되고 동사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you're more than welcome 이러면 너는 환영 그 이상이다. You're more than welcome. If somebody says 누군가 말한다. Thank you 이러면 you're more than welcome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Okay? I'll be more than happy to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기쁜 그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more than numerous가 이번에 이제 함정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왜 안 될까? numerous가 많은인데요. 많은이 몇 명인지 모르잖아. 많은 것보다 더 많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데 충분한 것은 딱 절대적 개념이니까 충분 이상이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enough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enough라는 건 수나 양이 충분하다 이럴 때 쓰는 거죠. 충분하다. sufficient도 충분한데 이거 약간 더 커요. sufficient는 충분 조건 이럴 때 쓰기 때문에 adequate도 충분하다라는 뜻도 되고 adequate는 그 정도면 적당하다라는 뜻이 돼요. 자, 우리나라 말로 적당하다는 것은 좋은 뜻이고 나쁜 뜻이 있어요.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럼 많이 있다는 거고 어떨 땐 야, 너 술 좀 적당히 마셔라. 너 몸 다 버린다. 이렇게 야, 너 욕 좀 적당히 해라. 이때 좀 조금만 거죠. 그 적당히는 moderat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 moderate이 적당이라는 말이 맞긴 나는데 사전에 근데 이건 적다라는 뜻이에요. 적당히. 약간의 증가를 moderate increase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그래서 only랑 많이 어울려요. 오케이?
이거 아주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근데 adequate는 충분해서 적당한 것도 되고 용도가 적당한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나무를 하려고 하는데 도끼 좀 가져와. 그러면 이 정도 크기로 도끼가 가는데 그거 적당하다. 이거 아주 크다는 게 아니라 적당하다. 이때는 adequate를 쓰는 거고. 자, 적절한이란 말로 appropriate인데 적합적절. 얘가 adequate랑 겹칩니다. 근데 appropriate는 분위기를 맞았을 때 쓰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너무 헷갈린 거. 그쵸? 그 헷갈리니까 내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간상 잠깐 조금 보여드린 건데, 자, 여러분이 결혼식장 가는데 옷을 예의를 격식을 갖춰서 입었어요. 이제 결혼식장 가는데 자기 친구가 절친이 신부야. 근데 자기가 신부복을 입고 자기가 갔어. 그러면 분위기 안 맞는 거죠. 아니면 장례식장 가는데 오케이? 너무 슬퍼야 되는데 거기 막 빨갛게 입고 갔어요. 그러면 안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분위기에 안 맞는 건데, 그럼 옷을 입을 때 면접 갈 때 거기에 맞게 입는 것을 appropriately 입는다 이렇게 말하고, 옷을 adequate하게 입는 것은 이거하고 달라요. 그거는 충분히 입는 거야. 추워서 오케이? 충분히 입는다. 이럴 때 쓰는 게 adequate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죠. adequate, appropriate는 suitable하고도 비슷하고 suited하고도 비슷한데, 여기 proper가 아주 중요한 게 들어가요. proper가 규칙이나 절차 같은 게 올바를 때 proper하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for를 쓴다고 제가 인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표현들을 알아야 돼요. 결국 시험은 이거 다음에 내거나 이거 내거나 이거 내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번에는 바로 enough를 뭘 된이랑 같이 합쳐서 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카페에 오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림들이 좀 자세하게 있으니까 거기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우리 강의를 들었을 때는 되게 자세하게 우리가 자꾸 이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험장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다음 117번 candidate's knowledge, 그 후보의 지식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꽤 폭넓은 지식,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빈 공석에 자격이 되게 만들어줬다. extensive. 오케이? 자, extend가 연장하다. 원래 extend your arm, 팔을 뻗는 건데 기간을 연장할 때 extend를 쓰는데, 자, 우리 연구소에서 우리 스태프들과 주교분들이 여러분 공부할 때 좋으라고 블로그를 만들어주는데, 거기 그 extensive가 그저께 나와서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싸 하고 맞췄을 건데, 지금 컨텐츠가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우리 블로그 아니면 포스팅 같은 거 들어가시면 이런 거 많이 볼 수가 있고 정말 알차게 요즘 돼 있습니다. 자, 또 이 스태프분들이 다 제 수업을 막 1년씩 들은 분들이라서 너무 정확하게 해줘갖고 내가 너무 기뻐요. extensive travel이 여행을 많이 간 거를 extensive travel이라고 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학을 맞아서 여러분한테 그 이벤트를 했어. 그래야 이벤트를 해서 여행권을 줬는데 3박 4일 동남아 여행권을 줄 것인가, 아니면 다시 3박 4일 제주도 여행권, 3박 4일 몰디브 여행권을 줄 것인가, 아니면 7박 8일 일본 여행을 줄 것인가. 그러면 한국 사람은 야 7박 8일 일본 갈래, 3박 4일 몰디브 갈래. 그러면 몰디브를 선택해요. 아니요 난 일본인데요.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만약에 한 달 동안 너 일본 여행할래, 아니면 2주 동안 프랑스 여행할래, 그러면 프랑스를 선택합니다. 왜? 한국 사람은 멀리 가는 걸 좋아해요. 그 비행기에서 한참 시간 보내고 거기서 며칠만 있고 사진 착각착각 찍어서 진짜 경치는 집에서 사진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게 오래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휴가를 그냥 자기 동네에서 호텔로 갑니다. 그걸 extensive,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여행한 사람을 extensive travel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 travel, experience, 경험, research, 연구, 지식, 이런 거가 다 시간이 많이 축적돼야지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폭넓은 지식, 폭넓은 경험, 이게 동양에서는 넓이 개념으로 하는데 서양에서는 시간 개념으로 말하는데, 얘가 그래서 폭넓은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지식 때문에 extensive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블로그 extensive, 폭넓은 광고명 하면서 자세하게 지금 여기 쫙 써 있어서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지금 우리 스피토익 식구들도 그렇지만 그냥 우연히 보게 되신 친구분들도 이것들을 잘 활용하세요. 오케이? 자, 118번. 자, 이 문제는
조금 틀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토익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문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딱 보면 왠지 스테이트먼트 같지? 이게 스테이트먼트가 사실 시험에서 좀 뒤쪽에 D가 있었는데, 자, 이게 매뉴얼이 자세하게 뭐를 설명하냐? 스테이트먼트는 내역서나 진술이야. 그걸 또 설명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케이? 스테이트먼트는 그리고 about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임무에 대한 그 설명, 이러려면. 오케이? 오브하면 절대 안 돼. 오브하면.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오케이? 이거 이렇게 답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디비전이 답인데, 디비전이 우리가 디비전은 계열사, 부서 이런 것도 되지만 여러분 잘 봐요. 여기 뒤에 어몽이 있었단 말이야. 여러 단체들 사이에서 어몽이 뭐야? 와중에서 나누는 거야. 배포할 때 이걸 써요. 근데 임무를 여기 뒤에 있던 이제 리더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여러 사람들이나 부서들 사이에서 임무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해서 디비전 여기로 가는 거예요. 디비전 어몽. 오케이? 이해되죠? 선생님 그거 좀 어색한데. 그치? 어색해. 요즘 시험이 좀 어색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가셔야 돼요. 오케이? 디비전이 답이 되겠습니다. C. 이거 틀리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오케이? 요즘 강사분들이 되게 많이 틀리세요. 왜냐하면 시험이 과거처럼 이렇게 비슷비슷한 거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해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어색한 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드민턴 같은 거 할 때 정 가운데로 계속 쳐주지 않고 이게 약간 이렇게 옆으로 살짝 갖고 약간 빗나가는 식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틀리잖아. 약간 빗나간 느낌을 주는데 얘가 답이 돼요. 왜? 이 어몽 때문에. 그치? 조심해야 돼요. 저도 요즘 시험 볼 때 되게 재밌어요. 자, heavy smoking does not necessarily 해서 C. 자, 이건 제가 계속해서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려요. 이거 치맥이야. 치킨 하면 맥주. 오케이? not 하면 necessarily. 이렇게. 이게 4번이나 이미 과거에 나왔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 해서 어제 제가 시험장 가서 아침에 보라고 명단에서 체크해 준 게 이거예요. Does not necessarily 반드시 과도한 흡연이 반드시 암을 초래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다양한 건강 문제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국 포출된다, 이끈다 이런 말로 C necessarily 씁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나라 말로 필요한 이런 거 말할 때 needed하고 necessary가 있어요. needed는 부족해서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necessary는 처음부터 원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출혈이 심해. 병원에 갔어. 그래서 혈액을 공급받아야 돼. 혈액이 필요해. 그땐 needed. 자, 우리가 화성에 가서 생존을 하면 산소가 필요해. 그때는 necessary. 꼭 필요하니까 처음부터. 그럼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고 그래. 평창에서 앞으로. 근데 그러려면은 자원봉사자가 적어도 10,000명이 필요해요. 왜 여러분 지금 영어 열심히 해서 나중에 평창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영어 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필요해. 10,000명이. 그럼 necessary. 꼭 필요한 인원이야. 근데 막상 평창에서 올림픽 하기 한 달 전에 한 60명 정도가 감기로 누웠어. 60명 추원해야 돼. 그때 부족해서 필요해. 그건 needed야. 달라요. 자, 여러분 오픈마인드로 이게 다르다 생각한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쓸 때가 완전 달라요. 자, 근데 necessary, essential이 필수적인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이럴 때 쓰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mandatory는 의무라는 전혀 또 달라요. 의무. 참석은 의무다 할 때는 이걸 쓰는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반드시라고 하는 말에는 necessary하고 mandatory가 있는데 반드시 참석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도 수업이 있어요. 일요일이고 광복절에도 정상 수업이 있고 추석 때도 정상 수업이 특강까지 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7, 8월에 공부하고 있으면 9월에 끝낼 수 있는 게 최소한의 단위인데 그럼 그 끝내려면 쉬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추석까지도 특강이 있어서 맨날 신문에 나오죠. 제가 기자분들이 와서 추석하고 설특강으로 와서 찍어서 가져가서 우울한 청년 산포세대요 뭐 이렇게 기사를 올리세요. 우리 우울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돌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 재작년 설특강 추석특강 오신 분들이 지금 항공사에서 비행기 날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관제사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승무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그럴 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했죠. 여러분이 그래서 반드시 꿈을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없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자, 근데 내일 특강이 있어요. 내일 되게 덥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의무로 올 필요는 없어. 나는 가지만
mandatory는 아니야. 그런데 8월 28일 시험 제 생일입니다. 참고로 그때 만나요. 8월 28일 시험에 만약에 반드시 성적을 올리려면 necessarily 꼭 해야 돼. 필요한 거야. 다르죠? 오케이? necessary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런 말인데 not이랑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해서 4번 나왔고 지금 요번에 나왔으니까 5번 나왔고 necessary 혼자서는 1번 나왔어요. 좌석이 어쩔 수 없이라는 말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essentially는 esse가 비동사 원형이에요. essay. 이게 그리스어로 비동사 원형인데 essence가 본질이야. 그래서 essentially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동차와 어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엔진은 똑같은 엔진이다. 이럴 때 essentially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오케이, 재밌죠? 이게 잘 알고 보면 재밌어요.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잘 써내는 게 뭐야? 토익이에요. 오케이? 자, 21번. 이것도 진짜 어려운 거 처음 나온 건데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한 4번 했습니다. 와우! 적중 100%. 이거 너무 기뻐요. 내가 이거 요번은 낚시하는 것 같아. 계속 기다렸어. 자, 원래 책임이 부과될 할 때 charge 된다 그러죠. 근데 공로가 누구한테 돌아갔다 할 때 크레딧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동전의 반대면이야. charge는 돈을 부과할 때, 크레딧은 돈을 입금할 때, 그리고 charge는 책임을 누구한테 줄 때, 크레딧은 공로를 누구한테 돌릴 때. 책임과 공로는 반대 개념이니까 마케팅 팀에게 공로가 돌아갔어요. 계좌 윌슨 거래처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A.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좀 쉽지가 않았어요. 파트 5가 어휘들이 좀 수준이 있었는데 우리 반은 많이 잘했죠. 그러니까 막 거의 안 틀리고, 왜냐하면 다 수업 시간 한 거라서 제가 적중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거가 많이 나올수록 적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 뭐 쉬운 거는 적중했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누구나 아는 거라서. 자, 중간에 문제들 많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엄선해서 몇 개만 골라낸 건데 160번 가정법. 싸이의 노래 중에 어땠을까? 너의 손을 잡았더라면 뭐 이런 노래까지 들려줬잖아 어저께. 그쵸? 우레피피가 무슨 뜻이냐? 이거 6에서 조심하는 시제 나온 적이 없죠. 근데 우레피피가 뭐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죠. 후회하는 시제죠. 바보들의 시제. 진작에 배동희 수업 들을 걸 뭐 이런 거. 근데 요번에 시험에서 버티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버티에서 이 사람들이 바쁘대요. 바빠서 못 왔대. 그것만 아니었으면 지난주 금요일날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우레피피, 과거에 못한 걸 말할 때 쓰는 시제로 뒤를 써야 돼요. 그 뒤에 이해해야 돼요. 여기 if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급한 일 때문에 고객들을 만났어야 됐다. 근데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지난주 금요일 워크숍 참석할 수 있었을 텐데 해서 D, would have attended. 요걸 넣어준대. 자, 이걸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건데 그냥 공식으로 외워버리면 안 되고 이해라는 사람이 여기서 맞추죠. 그러니까 요즘 시험은 아주 간단한 공식도 외우시지 마시고 이해해서 뜻을 알고 있어야지 맞출 수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바쁘지 않았더라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었을 텐데 바빠서 못 참석했다. 이런 말인데 이번에는 너무 바빠서 참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 바빴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런 거를 비현실, 현실이 아닌 counterfactual conditional이라고 그래요. 네, 가정법에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이거밖에 안 나와 있는데 원래 factual condition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현대카드 전화하는 것 음성으로 들려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오케이. 자, 29번. 자, 이거 작년에도 2번 나왔고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tiv로 끝난 형용사 명단 있죠? incentive, objective, perspective. perspective가 저번에 나왔고 initiative. 자, initiative가 적극성이나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그래서 A가 되거든. 여러분 중에서 혹시나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내가 맨날 말하는 거 아는데도 이거 쓰지 나 이거 말 일부러 안 했어요. initiation. initiation은 성인식 할 때 아프리카 누에르족이 청소년 아이들 성인식 할 때 쓰는 initiation을 할 때가 성인식이야. 성인식. 아니면 initiation은 시작이란 말인데 문맥상 뜻이 안 맞아요. 자, 아무리 명사 자리였다니 여기서 더 나오고 그랬거든 원래 시험에서. 그래도 명사같이 생겨 그냥 무조건 쓰는 시대는 완전히 지나서 해석을 해야 되고 명사가 2개 이상 되는데 여기서 뜻이 맞는 명사가 A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30번. 30번은 이제 여러분이 해석하기 좀 어려워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미국에는 광고를 이제 신문에다 올릴 때 글자 제한수가 있어요. 자기 개인 광고를 뭐 5만 원 내면은 일주일 동안 올려주고 그러거든. 뭐 자기 자동차 판다거나 이런 거. 그런 거 클래시파이 애드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사람들이 광고 올릴 때 짧게 올린다는 얘기가 아직도 월 리밋이 글자 제한인데 글자 제한이 이제 폐지돼서 더 이상 맨데 요구되지 않아. 글자 제한이 무제한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분도 불구하고 광고를 사람들이 짧게 올린대요. 그쵸? 뭐, 자기 광고, 뭐, 내 자동차, 현대, 무슨 자동차, 500만원, 이렇게 해서 올리지, 그냥 내 자동차는 내가 너무나 좋아해서 맨날 세차했었고, 뭐, 이런 거 써서 뭐예요. 그쵸?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얘가 의미상에서 좋은 거고, 월드 리미트가 글자 제한수,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순수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느끼는 것이 어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고 문법도 그냥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공식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해야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기쁘고 이거 동영상 봐주시고 있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 그리고 과거 수강생 여러분 저는 뭐 이번엔 너무 기뻐요. 매달 그렇지만 이번엔 더 그렇습니다. 오케이? 너무 쫙 괜찮게 나와줘서 자 우리 일정표인데 9월 일정표인데요. 여기서 개강한 다음에 추석 때도 강의가 다 있어요. 오케이? 토요일도 왔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이제 9월 25일 시험, 이거 대비하고 11일 시험에서 있는데, 자, 이번 9월부터 새로 생기는 실전반이 있어요. 우리가 기초반 오전에 하고요. 실전반도 하는데 2시간씩. 이거 만약에 기초반이나 실전반 하나 들으시면 두 개 다 같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반 원래 4시간짜리 수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저녁 시간을 위해서 대학교로 다시 돌아간 분들이 요청해서 설문조사 작성했더니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오전에 기초하고 종합 실전에 있는 것들을 핵심을 다루면서 3시간씩 하는 그런 저녁반이 시설됩니다. 그래서 저녁반 등록하고도 시간 되면 오전에도 와도 되고 저녁에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풀로 같이 올 수가 있고요. LC 집중하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토요일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 있는데 1시간 반씩 저랑 LC하고 독해를 위해서 연습합니다. 이게 바로 셀 트레이닝이라는 건데 그것만 듣는 그런 수업도 있고 이분들은 전부 다 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반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강의실에서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기숙학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116만 원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 과목 수강하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추석 때 강의가 또 있습니다. 오케이? 자, 왜 이렇게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 7, 8월에 저랑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 끝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연결해서 같이 하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자, 무료 컨텐츠가 우리 카페들이 있고 포스팅에 있고 여기 우리 강의실로 와서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이번 후기를 마치고 8월 18일 재생이라 여러분 시험 되게 잘 본 상태에서 후기 영상 또 같이 뵙겠습니다. 굿바이.